자, 149페이지입니다. 건축에 대한 입지 규모의 사정 결정에서 1번. 자, 이것은 이런 제도죠. 먼저 허가 신청하기 전에, 먼저 허가 신청해가지고 불허가 처분이 나오면 그만큼 피해를 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피해 보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하기 전에 이게 법에서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한번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된다 그러면 허가 신청해라. 그렇게 해서 재산적으로 피해 보는 걸 방지하겠다. 이게 사정 결정 제도인데, 첫 번째 포인트, 허가 대상 건축물은 허가권자한테 신청할 수 있다. 함정이 3개 들었어요. 두 번째, 이것저것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 환경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환경부처장하고 협의합니다. 네 번째, 이 신청 받았으면 허가권자는 이제 결정해서 신청자한테 통보하고, 다섯 번째, 사전결정 통보가 나오면, 여기서 통보가 왔다고 해서 당연히 허용통보, 통보가 오게 되면 개, 산, 농, 하. 개발허가, 산지정허가, 농지정허가, 하천정허가, 개, 산, 농, 하 허가 받은 걸 본다. 왜 받은 걸 보냐? 허가권자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다. 그쪽 기관장은 며칠 내에 통보한다? 며칠? 15일. 네, 15일. 자, 그러면서 원래 의제되는 사항은 원래는 며칠이요? 20일인데 건축법만 15일. 자, 그러면서 하나 더 이제 마지막으로 사전일도 통지받고 2년 내 허가 신청하면 사전적 효력 상실. 그거 남기하시고. 그러면 하나 더 건축의 심의 거치고 2년 내 허가 신청하면 심의 효력 상실. 그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 허가의 법적 성질을 한다는데, 허가란 본래 의미의 허가입니다. 건축 허가가 본래 뭐가? 허가는 금지를 해제하는 게 허가입니다. 금지를 해제하는 게. 갑이 이렇게 토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 건축을 해야 되겠다.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이게 문제는 국토는 한정돼 있고, 이거 큽니까? 작습니까? 말 못하면, 자, 우리 국토 큽니까? 작습니까? 작잖아요. 이거 늘려보자고, 늘어야 안 늘어난다고. 색을 점으라고 부중성. 여기서부터 부동산 문제가 시작이 된다고.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국토가 한정돼 있다고. 한정된 자연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건축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요. 그래서 일단 어쩌라고? 하지 마라 이 얘기인데, 이 하지 마라가 절대 하지 마는 아니라고. 일단 하지 마 해놓고 법에다 뭘 맞춘다? 기준을 만들어 놓고 법이 정하는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정하는 이 기준을 갖추면 뭘 해주겠다고요? 허가를 해준다. 허가를 해준다 이 말은 여기 있는 금지를 어쩐다? 없애준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원래 처음에 권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건축하지 마 그러니까 이 권리가 있던 권리가 어째요? 제약을 받죠. 제약받던 권리가 하지마 뭡니까? 금지. 의무죠. 의무. 안 해야 될 의무. 부작위 의무. 의무가 어쩐다고? 허가를 받으면 의무가 해제되니까 제약받던 권리가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해도 괜찮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가의 본래 뜻은 뭐라고? 의무를 해제한다.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지. 얘 허가 받으면 권리 얻습니까? 권리를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지. 애초부터 권리 있었다니까. 있는데 어쩐다고? 제약받았다고. 제약이 없어진 권리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이지 없던 권리를 취득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 건축하란 일반적으로 금지된 건축행위를 일정한 요건 안에 금지를 해제해서 본래의 자연적 자유가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행정처분이다. 첫 번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행정적인 의사표현 요소를 한다 이런 얘기고 법률행위고, 두 번째, 명령적인 의무, 형성적인 권리. 의무를 해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걸 명령적, 권리를 주든가 권리를 없애는 걸 형성적. 건축허가는 의무를 없애주는 것이지 권리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명령적이고, 가만히 있으면 허가해 줍니까? 내가 신청해야 돼. 그래서 쌍방적이고, 상대적 금지 해제입니다. 절대 금지는 해제할 수가 없어요. 상대적 금지 해제. 대물적이냐 대인적이냐? 대물적 허가니까. 대물적, 사람 보고 해준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고 사물을 보고 허가 주는데 단지 명의만 그 사람 명의로 나올 뿐이지. 이렇게 지금 갑이 이 토지에다 건축하겠다고 뭐 받았다? 허가 받았다.
갑이 명으로 나지 갑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이 법이 정하는 기준을 갖췄냐 이런 얘기요. 땅 보고 해주는 것이지 사람 보고 해주는 건 아니다. 명의만 얘 명으로 나올 뿐이지. 대인적은 사람을 보고 사람의 요건을 갖춘다. 그게 뭡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지. 우리가 어찌하되어 법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라고 무슨 조건, 꽈락 40 없고 평균 10 넘고 그러면 준다고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이거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일신전속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우리 중개사 자격증이 대물적 허가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전이 된다 그러면 이 공부 왜 우리가 합니까? 누구 시켜야지? 서울대 다니는 조카 있죠? 카이스트지. 걔 시키면 되지. 걔 시키면 걔도 한 3달 공부하면 타요. 걔한테 달라면 되지. 대인적은 이전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얘기. 건축은 대물적. 얼마든지 얘가 이걸 갖다 을한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적법 요건인지 유효 요건이 아니다. 허가를 안 받고 하더라도 행위 자체는 유효한 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무효가 더 유효인데 법에서 허가 받고 하라겠어요? 그냥 하라겠어요? 허가 받고 하랬죠. 허가 안 받고 그냥 했으면 법에 어긋났죠. 위법 행위죠. 처벌 좀 받아야죠.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고 적법한 행위다. 따라서 허가는 적법 요건인지 유효 요건 아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기소기념 재량이냐? 허가관청한테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다. 허가관청 선택권. 법이 정하는 기준 갖추면 무조건 허가, 못 갖추면 무조건 불허가. 이게 기속행위예요. 법이 정하는 기준을 갖췄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재량행위.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 건축허가는 기속행위. 그러니까 건축허가 쉽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식이냐 불요식이냐. 허가할 때는 증 주거든요. 허가증 줍니다. 그러면 공사판에 붙여놔야 돼요. 허가증 주니까 요식행위. 수익이냐 부담이냐. 허가를 받게 되면 뭐가 없어진다? 의무가 없어지니까 어쨌거나 나는 이익이다 이런 얘기요. 그만큼 건축할 수 있으니까. 이중효과적 법규정. 하나의 행정처분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은 자들한테는 이익을 주지만 주변 상대방은 참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주변 상대방한테 의무를 주니까 효과가 복수돼가지고 복효적, 이중효과적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권자는 건축 대리선하고자 할 때는 허가권자 누군가 암기하죠?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허가받습니다.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허가받습니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대리를 인정하는 용도 규모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한다. 그 줄 거는 거, 밑줄 건 거 잘 나와요. 그 지문 딱 기억해야 돼요. 그 지문 그대로 나옵니다.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리 인정하는 용도 규모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한다. 그러면 이제 다시 밑에 가가지고 원칙은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인데 예외적으로 특별시, 광역시장이 허가합니다. 도지사는 허가권이 없다. 이건 중요하고요. 그러면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게 뭐냐? 잘 나오니까 암기하죠. 층수라면 21층 이상, 연면적으로면 10만 제곱미터 이상. 두 번째,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21층 이상, 10만 이상. 단 공장, 창고, 건축연의 심의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 21층 이상 10만 이상이라 하더라도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안 한다 이 뜻이죠. 근데 심의 거쳤다 하더라도 초고층 50층 이상 200m 이상은 다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한다 이 얘기입니다. 3번 이제 건축 허가의 절차 해가지고 허가의 절차 1번 허가 신청서 제출 이건 상식적인 얘기요.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와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허가권 제출한다. 건축할 대지의 보험이나 대지의 소유 사용에 대한 관리를 증명하는 서류, 기본 설계도서 등. 그럼 2번 허가권을 허가하고자 할 때는 그 행위가 건축법, 기타 관계법률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된다. 당연한 말들이고 2번 도지사 승인을 요하는 것, 도지사 승인 받고 허가는 누가 한다? 시장원수. 허가는 시장원수한테 도지사 승인 받는다.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과 똑같다. 21층 이상 10만 이상. 연면적 10분의 3, 10분의 3, 10분의 3 이상 증축해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단 그래도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 승인 안 받는다. 초고층은 다시 승인 받는다. 두 번째, 자연환경 수질 보호에 도지사가 지정 공간을 제한하는 3층 이상, 1000 이상 되는 공동주택, 일반 일정, 일반 의무시설, 위락 숙박. 차수 3,000.
이 용도 암기하지 말고 자, 수, 삼천 그걸로 푸는 자연환경 수질보 3층 이상 1000 이상 자, 수, 삼천. 세 번째,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도의사가 지정 공간은 제가 있는 위락숙박, 주교, 위숙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자, 수, 삼천, 주교, 위숙. 자, 이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 허가권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인의 심의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심의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첫 번째, 위락 숙박의 주거환경, 교육환경은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면 심의 거쳐 거부할 수 있다. 두 번째, 상습, 침수, 지하층 등의 일부 공간을 주거용 거실로 사용하는 게 부적합하면 어쩐다. 심의 거쳐 허가 거부할 수 있다. 잘 나와요. 아주 쉬워요. 위락 숙박이 주변 환경에 부적합, 심의 거쳐 허가 거부할 수 있다. 상습, 침수, 지하층 등의 일부를 주거용 거실 설치 부적합, 심의 거쳐 허가 거부할 수 있다. 공용 건축물 1번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게 공용 건축물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건축물 건축하려면 기관장, 허가권자 협의하면 허가받았거나 신청을 봅니다. 그런 건물 공사 끝나도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적용 안 받습니다. 사용 승인 안 받아요. 단 공사 끝나면 공사 끝났다 공사 완료 통보는 합니다. 3번 안 중요. 4번 건축 허가일 건데 허가받으면 첫 번째 금지가 해제됩니다. 금지가 해제된다. 건축 금지가 해제되는 것이지 건축가 쓴 권리 얻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다른 허가 등의 의지에 관한 사항인데 건축법에서 허가받거나 신고하면 타 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등 받은 걸 본다. 의지에 대해서 몇 개 있다? 많다. 뭐 빼고 다 있다? 소방 빼고 다 있다. 5번 건축 허가 등 제한 특히 잘 나오고 한 문제 나오든 지문 하나 나오든 반드시 나오는 애가 이에요. 아주 쉬워요. 국장은 국토개발상 필요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각부 장관 요청합니다. 국방, 문화재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허가권자 허가나 허가변경 착공 제한할 수 있고 특별시광시 도지사는 도시계획 지역계획상 필요하면 시군구청장의 허가, 이미 허가한 거면 착공 제한할 수 있고 이 특별시광시 도지사가 허가 착공 제한한 경우는 일단 제한하고 국장한테 보고한다. 보고받은 국장은 지나치다 인정하면 해제 명할 수 있다. 제한기간 나오는 순간 답이니까 암기. 2년 이내 연장 1회 1년. 제한 절차 등 국장 특별시광시 도지사가 허가 착공 제한할 때는 제한할 때는 먼저 주민 의견 듣고 건축인의 심의 거친다. 그거 좀 주의하시고 주민 의견 듣고 심의 거칩니다. 그 다음 국장 특별시광시 도지사 허가 착공 제한할 때는 제한하고 허가권자한테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공고한다. 공고는 누가 하냐? 허가권자가 공고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가 최소 끝맺지 말라고 하의한다. 2, 3 이러죠. 허가받고 2년, 공장은 3년 내에 착수하면 취소해야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두 번째 3년, 2년 공장 3년 내에 착수했다 하더라도 공사 완료 불가인정하면 취소해야 한다. 세 번째 신설되고 중요합니다. 착공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건축주 대지 소유권 상실한 때 6개월이 경과하고 착수가 불가능 판단 취소해야 한다. 갑이 이렇게 이 토지에다 건축하겠다고 얘가 허가를 받았어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얘가 착수를 해 못했어요. 착수도 못하고 이게 뭐로 넘어갔다? 경매로 넘어갔다고. 누가 치르겠다? 의리 경납받았다. 취득했다. 그럼 의리 여기에다가 뭐 하려고? 건축하려고 취득했어요. 의리 허가 신청하면 허가해줘 안 해요? 안 해준다고. 하나의 토지 이미 허가가 났으니까. 허가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어찌해야 돼요? 이 허가를 사야 돼. 이걸 갖다 사와야 된다고. 얘가 이렇게 이전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갑이다 그러면 넘기겠습니까? 내 땅이 지금 경매로 날아가는데 넘기겠습니까? 어디 있는지 찾기만 해도 다행이지. 그러면은 얘가 넘깁니까? 안 넘겨. 자기 땅이지만 허가가 안 나오니까 자기 땅이지만 재산권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경매로 넘어갔죠? 소유권이 상실됐죠? 몇 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착수가 안 되면 당연히 안 되지. 법에서 강제적으로 없애버린다고. 그럼 얘가 어쩐다고? 다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고. 대부분 남자들은 중개사 시험 합격하고 제 경험에 의하면 90%는 남자들은 중개사 시험 합격하고 여기서 말하는 남자를 하는 것은
40대 중반 정도 돼야 중개시장은 남자를 해요. 피부 관리가 제대로 안 됐으면 40대 초반부터도 남자를 봅니다. 이 90%는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 봐요. 90%는 경매시장 갑니다. 다 갔다 와요. 경매가 중개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경매가 중개보다 훨씬 좋으니까 경매 가는데, 경매 가서 하나 잡고 둘 잡고 셋 잡고 그리고 다시 어디로 옵니까? 중개시장 다시 옵니다. 자기 돈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회전이 생각같이 안 돼요. 이거 빨리 팔고 또 잡으면 되는데 이제 내 돈 다 들어갔다니까. 이제 셋 정도 잡으면 다 들어간 거예요. 안 팔리면 그 다음 어찌해야 돼? 이제 중개시장 해야지. 중개해야지. 이렇게 가는데, 경매로 가는데 집이 아파트나 건물이 나오면 민법 시간에 배우면 뭐만 잘하면 되고 권리 분석만 잘하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토지가 나오면 권리 분석 가지고 안 된다고. 이것은 권리 분석 가지고 이 토지 사가지고 무슨 용도로 쓸 건데 어떻게 쓸 건데 잘 봐야 돼요. 산 있네 산, 야산 있네 야산. 소유자가 누구네요? 갑이네 갑. 경매로 나왔네. 내가 어쨌다 취득이지 경매를 받았지. 만약에 5억짜리다 5억짜리 한 번 유찰, 두 번 유찰, 세 번 유찰. 뭔가 있으니까 유찰되지. 그냥 되지는 없어요. 이게 한 번 떨어지면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여기는 지금 몇 프로 빠져요? 30%. 얼마입니까? 5, 7에 35, 3억 5천. 또 한 번 빠졌다. 얼마요? 3, 7에 21, 5, 7에 35, 2억 4,500. 그럼 이때 들어가서 한 2억 6천 샀다. 2억 5천. 반값에 샀다. 반값에. 어쩐다? 내가 얼른 집 지어야지. 근데 딱 잡아놓고 보니까 얘가 여기다 건축하려고 뭐 받았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개발행위 허가 받아놨어요. 그럼 얘가 허가 신청하면 자 어디 받았더니 허가 신청하면 안 나와. 얘는 얘가 허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개발행위 허가권은 소유권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얘가 이 허가를 잡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여기에다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저 허가를 없애버렸다고. 안 되겠다는 6개월. 근데 국계법은 없앴다. 이게 국계법은 안 나온다고.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땅이 경매로 나오면은 싸다 좋다가 아니고 여기에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이 땅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는 그 경매 그 정보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지 전용 허가 받은 땅이요, 임목벌채 허가 받은 땅이요, 개발 허가 그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분석을 해야 된다. 그 분석을 먼저 안 나오니까 눈에 안 나타나니까 그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게 전혀 없는 땅이다 그러면 잡아도 괜찮겠지만, 그런 게 있는 땅이다 그러면 이거를 먼저 내가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먼저 짚어야 돼. 이거를 갖다가. 아니면 이걸 내가 미리 사놓든가. 내가 샀습니다. 누구한테? 얘한테 샀어요. 얼마 샀어요? 500에 샀어요. 이 땅 경매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나한테 와야 돼. 나한테 와서 어쩐다고? 허가권을 다시 사가야 된다고. 이런 걸 좀 봐줘야 돼. 그래서 건축법은 불편하니까 이거를 없애줬는데 국계법은 이런 말이 없더라니. 국계법은. 그러니까 개발의 허가가 나오면 그런 부분 한 번쯤은 짚어봐야 돼. 땅이 나오면 신경 써야 돼요. 건물하고 좀 달라. 그래서 3번 신설됐으니까 척기주의 한번 더 읽어볼게요. 착공신고 전에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취소니까 허가 받았는데, 착공신고 전에 경매로 소유권 상실 6개월이 경과하고 공사 착수 불가능 판단되면 취소하여야 한다. 7번 대지 소유권 확보. 7번은 시험에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해야 돼. 예상을. 분명히 이번 시험에 나올 것이다.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주택법도 있으면서 출제가 잘 되는 파트입니까? 근데 너무나 단순한 내용이요. 단순하지만 나올 것이다. 첫 번째, 허가를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허가 받으면 대지 소유권 확보.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그래야 한다. 미확보해야 된다. 첫 번째, 소유권은 없지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수익 권한이 있다. 사용수익 권한. 토지 소유자가 승낙했다. 뭐 지상권, 전세권 설정계약 맺었다. 그러면 되죠. 단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이면 반드시 소유권 확보.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집합건물 몇 가구 살아요? 50가구 살아요. 너무 낡았으니까 철거합시다. 다시 합시다. 안 돼. 리모델 안 돼. 일부는 돼. 일부는 안 돼. 이제 어쩌라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집합건물이면 공유자 수 얼마 이상? 80불 이상 동의받고, 그 수 80 이상이 전체 공유지불이 얼마 이상이 되면 80 이상만 되면 일단은 나머지 사람 동의 안 한 사람한테 허가가 먼저 나온다고. 건축가 딱 해주면
그 밑에 2번 밑에 2번 매도 청구. 자, 이제 허가는 받았죠? 허가 받았는데 동의 안 한 자도 있죠? 그 자에게 공유지분을 뭐로 팔아?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도 청구하기 전에 얼마 이상 해봐야 한다? 3개월 이상 해봐. 파세요. 안 팔잖아요. 그러면 법원에다 이제 청구한다고 시가로 하게끔 해주세요. 법원이 판결해 준다고 뺏어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수용하고 거의 똑같은 제조도 이것을. 집합건물 이익 매도 청구에 대한 모든 절차는 무슨 법에 있다? 집합건물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디귿 가서 디귿 가기 전에 한번 더 해봅시다. 이게 지금 자 나머지 사람들은 동의 안 하니까 어쩐다고? 매도 청구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갑이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게 집합건물인데 작게 가지고 이거는 누가 가지고 있다? 갑이 가지고 있다. 을이 가지고 있다. 을이 찬성하네? 매도 청구. 갑이 가지고 있다. 매도 청구. 얼마 이상 해배라? 3개월. 3개월 팔아라. 안 판다니까 법원에다가 매도 청구합니다. 팔아라. 말을 하렸는데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3개월 동안 협의를 하라고 하는데 얘가 소문에 의하면 영등포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고 부산역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신문에 공고하고 또 신문에 무슨 신문에? 무조건 일간신문인데 무슨 일간신문? 원주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대상으로 하는 얘가 무슨 신문 좋아해요? 모르지. 그러니까 몇 개 이상? 2개 이상 일간신문에 며칠 기다린다? 30일 기다린다. 그래도 안 나타나면 이제 간평사를 투입하는 거예요. 간평사 투입해가지고 얘 감정가 해당하는 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쓸고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은 어디 가나 다 똑같아요. 토정법 시간 했죠. 토정법 시간에 초합설립 인가일 현재 토지건물 소유자 소재가 불분명하면 전국을 대상으로 2 이상 일간신문에 2번 이상 공고하고 30이 지나면 매도 청구 대상 토지 봐가지고 간평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어디 가나 다 똑같아 이 제도는. 그 다음에 디귿 바이 디귿. 디귿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다가 갑이 허가해 주세요. 오케이. 해주려고 하는데 딱 해가지고 이거는 국가 땅이에요. 국가 땅, 지자체 땅이에요. 이게 뭡니까? 국공유지. 왜 남의 땅에다 허가 신청하냐고. 갑이 뭐라 그래요? 얘가 국가나 지자체가 나한테 판대요. 진짜. 허가까지 물어봐요. 팔기로 했습니까? 팔기로 했어. 그러면 허가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디귿은 그런 얘기예요. 건축하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공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 관리처에다 물어봤어요. 건축자한테 팔 겁니까? 양해할 겁니까? 오케이. 그럼 어쩐다고? 아직 안 팔았지만 미리 허가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네 번째,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하여서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며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할 때 얼마 동이 필요합니까? 4분의 3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왜 안 나온다? 집합건물법에 있는 숫자니까. 건축법 숫자가 아니니까. 왜 써놨어요? 궁금하니까 저도 잘 써봤어요. 얼마 돈이니까 궁금해서 한번 집합건물 뒤져서 거기다가 써놨다고. 그러니까 그런 숫자가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변경하여서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이제 3번 건축신고인데 실장님 프린트 한 거 주세요. 프린트. 좀 한 사람 나가서 달라고 하세요. 뭐 복사를 하려고 했는데. 3번 건축신고법 건축신고. 신고는 허가 대상이지만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신고하면은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신고한 건축물을 신고하고 1년 내에 착수하면 신고력이 상실됩니다. 정당한 사유였으면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허가받고 몇 년 내에 착수하면 2년, 공장은 3년, 연장 몇 년? 1년. 근데 원래는 처음에 공부할 때 1, 2, 3 그런데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원래는 이렇게 했잖아요. 1년, 3년, 2년 했는데 건축법도 허가받고 몇 년 내 착수하면 1년 내 착수하면 이게 7월달부로 없어졌다고 7월달부로 배우기는 그 전에 배웠지만 어차피 시험범위에 들어갔으니까 미리미리 알려졌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허가도 1년이었고 신고도 1년이었는데 허가는 몇 년 바뀌었다? 2년 바뀌었다고. 신고는 아직 안 바뀌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신고는 1년으로.
그러니까 허가받고 2년 내 미착수. 신고는 그래도 1년. 신고는 1년 내 미착수. 암기해야 돼요. 신고하고 1년 내 착수하면 신고효력은 없어진다. 건축주가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 1년 연장이 됩니다. 신고 대상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잘 나오는데. 어쩌다고? 저녁에 자기 전에 써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써보고. 이제 앞으로 암기는 그렇게 합시다. 자기 전에 써보고, 일어나 또 써보고. 1번. 바닥역계 80여 년의 증축, 개축, 재축. 단 3층 이상의 건축 연면적 10분의 1을 한정한다. 방법이 있습니까? 자꾸 써야지. 바닥역계 85 이내 증축, 개축, 재축. 3층 이상은 10분의 1 한정. 2번. 관농자에서 이 관농자에서 3층 미만이고 200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단 관농자라도 지구단위 붕괴 방지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세 번째,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번, 또 대수선이 나오는데 3번도 대수선, 4번도 대수선. 뭐냐 이것은? 4번 대수선은 설령 200 이상, 3층 이상이라 할지라도 다음 해당하는 6가지 대수선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 내려 빼면 돼. 전부 다 이건 수선이죠, 수선. 내려 빼면 돼. 30 이상 수선, 기둥 3 이상 수선, 보호 3 이상 수선, 지붕도 3 이상 수선, 방아 수선, 계단 수선. 그 다음 5번 연면적합계 100 이하인 건축. 가로 안에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라고. 도시 지구단위 붕괴 방제라 할지라도 연면적 100 이하까지는 어쩐다? 신고하면 된다. 6번 높이 몇 메타요? 3m 이하 범인의 증축. 7번은 표준 돌교도서 조로가 정하는 거. 7번은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함정이 안 되니까. 8번 읽을 때는 8번 공업지역에서 2층 이하고 500의 공장. 지구단위 산업형에서 2층 이하고 500의 공장. 산업단지 안에서 2층 이하고 500의 공장. 세 개로 나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문이 짧아진다고. 9번이 나왔다 그러면 100%, 9번이 나오면 100% X가 나오지 O가 나올 수 없어요. 저는 이거 줄였었지. 이거 지문 엄청나게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농수산업을 영역에서 읍면적. 저는 줄여놓은 거지. 다 쓰면 5줄, 10줄 된다고. 줄여서 썼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문이 긴 거를 출제니 꼭 쓰고 싶다 그러면 긴 거 근다고 6줄 쓸 수는 없잖아요. 확 줄여놓고 틀렸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틀린 거 나온다고. 농수산업 읍면지역에서 200엔 청고 444. 축사 작물재배사는 400이야. 축사 작물재배사 500이야. 틀렸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뭐라 할 거야. 틀렸다는 할 말 없지. 근데 얼음 표현은 못 나온다고. 얼음 표현 너무 지문이 길어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봐야 되고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뭐가 이제 신설됐냐 그러면,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그러면, 신고 대상이 몇 개 있다고? 9개 있다고. 그러면 9개 나는 신고 대상이니까 이거 합니다라고 신고하고 건축하면 되냐? 안 된다고. 원주시장한테 이거 합니다. 원주시장이 기다려봐. 되는데 안 되는데 내가 확인해야 되니까 수리를 해야 돼. 신고 수리 여부를 갖다가 수리 여부 통보를 며칠 내에 해주냐? 5일 내에 한다고. 5일 내에 통보해주라. 이 제도가 신설됐다고. 오늘 나온 프린트가 그거예요. 언제부터 씁니까? 10월 19일부터 써요. 개정이 돼가지고 10월 19일부터는 이제 이 제도 쓴다고. 신고 대상 접수하게 되면 며칠 내 통보해라? 5일 내. 수리한다 만다 통보해라. 5일 내 통보해라. 그런데 이거 신고하면 5일 내 통보해야 되는데 5일 내 수리한다 만다 여부를 통보해야 되는데 이 신고하게 되면 자 건축법에서 건축 신고 받으면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걸 본다. 왜 받은 걸 봅니까? 허가권자가 그쪽하고 농정과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 요청받은 농정과는 며칠 내에 대답한다? 15일. 그러면은 5일로 말할 수가 없죠. 그렇게 돼버리면 저쪽 협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협의 등을 한다. 그때는 협의 기간이 며칠이라고? 15일. 의제 며칠? 15일. 그러면 15일에 또 5일 당기 며칠 그때는 20일 내에 통보해라 이런 얘기요. 그러면 자
나 지금 나 이거 신고하고 합니다. 라고 하면 하지마 기다리라고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이 신고는 말이 신고지 허가하고 비슷한 신고예요 지금. 그러면 5일 내던다 그래 수리한다 만다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협의 등이 필요하면 20일 내에 통보한다. 그러면 협의 등이 필요하면 20일 통보하면 신고한 자는 20일 동안 기다리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5일 내에 자 협의해야 되니까 날짜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기다리세요 라는 거를 또 5일 내에 통보한다 이 얘기요. 그렇게 나왔죠? 5일도 나오고 20일도 나오고 5일 3번 나왔죠. 무슨 말인가 그게. 첫 번째 5일이 뭐라고? 신고 대상 신고하면 5일 내에 수리 여부 통보해주고 근데 관계 다른 법에 의해서 뭐 동의, 협의, 심의 등이 필요하면 그것은 20일 내에 통보하고 그러면 5일 내에 나는 5일 내에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안 나오잖아요. 이거 안 나오잖아요. 그럼 답답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다시 5일 내에 신고하고 5일 내에 야야야 너 기다려라 20일 걸리니까 기다려라 그런 거를 5일 내에 알려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문은 문제 내기 딱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고 대상 신고 접수하면 며칠 내에 5일 내에 수리 여부 통보 다른 법에서 뭐 협의 동의 심의 필요하면 20일 내 통보 그거는 좀 알아놓자고요. 10월 28일 시험 보고 좌우지간 10월 28일 시행하는 법에 의해서 답하라니까 이미 이게 건축법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와 놓고 뭐라 했는가? 시행 시기는 10월 19일이다. 그럼 우리 시험법에 들어갔으니까 출제일은 법조문 보면 떠 있다고 이게. 그러면 낸다고. 4번 이제 허가신고상의 변경입니다. 허가신고상의 변경. 변경 뭡니까? 새로운 행위 처음부터 다시.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면 변경 전에 다시 허가권자 허가를 받거나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별것도 아니요. 다시 허가받거나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이제 변경 허가 변경 신고했는데 변경 허가 하다문약계 80을 초과하는 변경이면 허가받고 이하면 신고하고 그것보다도 박스에 디귿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가 바뀌면 뭐한다? 신고한다.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바뀌면 신고한다. 기억하시고 5번 가설 건축물 자 가설 건축물을 하려면 국계법 64조 알아야 돼. 국계법 64조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자 도로 무슨 시설? 기반시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무슨 시설이요? 도시계획 시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런 땅을 보고 우리 뭐란다? 도시계획 시설부 도시계획 시설부지 도시계획 시설부지 안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 공장 설치에 허가해준다는다? 아닙니다. 이러니까 도로 부지 안에서 개발하는데 이 얘기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는 개발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피해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2년 내 도로가 설치가 안 됐거나 2년 내 도로 설치 안 됐거나 2년의 기간이면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야 되는데 단계별 집행이 미수립됐다 그 말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언제 한다고? 모른다고. 토지 소유자한테 언제까지 참으라고? 이게 문제지.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데 이러면 어쩐다고? 미안하니까 허가해주라고 개발하라고. 2년 내 단계별 집행 수립하는데 수립해서 수립. 단계별 집행계획은 몇 단계까지 있어요? 2단계까지. 1단계에서 제외됐어요. 1단계 제외됐다. 무슨 얘기입니까? 2단계다 3년 후다. 알긴 하는데 너무 늦다. 그러면 어쩐다고? 얘도 허가해줘라 이런 얘기. 뭐 허가해줍니까? 하나 둘 셋.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 재축 허가해준다고. 여기까지가 무슨 법이요? 국계법. 여기서부터는 건축법. 가설건축물의 건축 그러니까 건축법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첫 번째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가 있고 두 번째 축조 신고했다.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가 어디서 하는 말이다? 여기서 하는 말. 그러니까 얘가 도시계획 시설부지 안에서 가설건축물. 이 허가가 여기 있는 허가니까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니까 이거를 알아야 이 부분을 이해한다 이 얘기야. 도시계획 시설부지 안에서 허가고 그러면 신고는 허가 대상 외니까 시설부지 밖에서는 신고다. 이렇게 하고 출발해야 돼요. 도시계획 시설부지 안에서는 가설건축물 허가고
시설주 밖에서는 신고다 알고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1번 허가입니다. 허가. 더지게 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 건축할 경우 국계법 64조 적합하고 이게 국계법 64, 이게 국계법 64조. 2년 내 설치가 안 되고 단계별이 미수립됐거나 수립돼도 2단계가 아닐 때. 1단계가 아닐 때. 그래야 2단계 되니까 그때는 허가합니다. 4층 이상이 아닌 경우서 다음 기준 범위에서 특자 시공허가. 허가 왜 지났었냐면 중개사 11회 시험에 더지게 시설부지 가설 건축물은 축적 신고가 할 수 있다. 틀렸다. 신고가 아니고 허가다. 시설부지 안에서는 허가다. 첫 번째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거. 그럼 뭐 남았다고? 벽돌 블록 저적 한 켜 쌓는 거. 저적전은 3층을 초과하게 되면 건물에 하중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층 이하라고? 3층 이하라고. 몇 층 이상이 아니라고? 4층 이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4층 이상이 아닐 것 그 말이나 3층 이하일 것 그 말이나. 그래서 우리나라 가설 건축물 몇 층 이하다? 3층 이하다. 그 말이 나와요. 두 번째 전치가 몇 년이네? 3년이네. 왜 3년입니까? 여기 있네. 1단계, 2단계 구분 기준이 3년. 그래서 3년 같이 쓰는 거예요. 3년이네. 연장됩니다. 세 번째, 이런 가설 건축물은 전기도 가스 공급 안 해줍니다. 이런 가설 건축물 잠시 있다 철거해야 되니까 공동주택, 운수, 판매 등 분야 목적이면 안 돼요. 두 번째, 신고, 축적 신고. 자, 허가 대상 외에, 그러면 시설이 밖에서 얘기죠. 제복, 흥행, 전람회, 공사행, 가설 건물 등등 가설 건축 축제할 때는 미리 신고하고 축제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전체가 몇 년이네? 3년이네. 옛날에는 허가 대상은 3년이네, 신고 대상 2년이네. 구분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거든요. 불편하고. 수험생들이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예 시험 편입어서 해가지고 똑같이 3년 맞춰놨어요. 허가도 3년이네, 신고도 3년이네. 그러면서 밑에 3번 기간별 통보 연장.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특자도 시군구청장은 가설 건축물 전치기간이 끝나가면 30일 전까지 전치기간 끝나간다. 네 거 연장된다 안 된다. 이거를 알려준다고.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 그럼 연장된다라는 말도 건축주는 당연히 연장하겠지. 연장하고 싶으면 허가 대상이면 기간말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하고 신고 대상이면 7일 전까지 연장 신고하면 받아줍니다. 이 얘기. 그게 가설 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공신고죠. 착공신고. 원래 착공신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게 또 이상한 개정이 일어나가지고 봐야 돼요. 프린트 보게 되면 첫 번째, 프린트 1번에 뭐가 있습니까?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공사계획 신고한다. 그게 뭐예요? 착공신고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좀 이따 배우겠지만 건물을 철거할 때는 철거 3일 전까지 철거 신고하는 거예요. 철거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했으면 착공 신고 안 해도 괜찮아요. 거기까지만 있으면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하나 생겼죠? 며칠? 3일 해가지고 착공 신고 받았으면 허가관청은 3일 내에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돼요. 그래, 해라. 말해야 된다고. 며칠 내? 3일 내. 3일 내 말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 이게 생겼다고. 다음 날 수리한 것을 본다. 착공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할 때 누구 감리자, 시공자 있으면 어쩐다? 함께 거기에다가 서명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런 걸 함정 쓰는 것이 아니고 왜 착공 신고 안 하다 갑자기 합니까? 그 3일 때문에. 착공 신고 받아서 며칠 내? 3일 내 수리 여부 통보한다. 3일 내에 통보가 뭐 어쩐다? 다음 날 어쩐다? 수리한 것을 본다. 원래 기간 내에 없으면 다음 날 한 걸로 본다. 그게 토지걸 허가제도 딱 하네. 토지걸 허가제 유일하게 처리기간 내 처분이 없으면 무슨 처분이 없으면 선매 허가 불허가 처분이 없으면 다음 날 허가받은 걸로 본다.
유일하게 토지를 허가질 거 다른 데 없었는데 이제 건축법안이 생겼다고 착공 신고하고 3일 내 수리 여부 통보만 안 하면 어쩐다. 4일째 수리한 것으로 본다. 그게 신설됐으니까 혹시나 언제부터 썼는데요? 10월 19일. 그러니까 학원 정상적으로 학원 다니는 분들은 개정이 되든 말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개정되는 거 엄청 많아요.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봐가지고 감각 봐가지고 출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반영해주고 없다 그러면 안 해줘요. 토정법 왕창 개정되고 주택법 왕창 개정되는데 그게 시행 시기가 우리 시험을 넘어갔어요. 토정법은 11월 달에 시행하고 주택법이 11월 달에 시행하고 투기 때문에 투기 잡는다고 주택법도 왕창 개정됐어요. 시행 시기가 11월. 토정법 왕창 바뀌었어요. 시행 시기가 내년 2월. 천만다행이다. 올해가 연습이고 내년이 본게임은 진짜 피곤한 거고 올해가 본게임은 천만다행이고 공법은 개정된 게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옛날에는 어쩌다 요즘은 툭하면 개정된다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2번 안전관리 예치금은 내용은 상식적인 것은 알아서 하시고 그 대신 숫자는 상식이 아니요. 얘가 공사하다 멈춰보면 미관이 불량하죠. 또 지나다 위험하죠. 어쩌야 돼요? 미관 개선, 위해방 조치 스스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망했다니까 망한 애가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기는 뭐 하냐고 남이 죽든 거 말든 가지. 이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누구라도 해야 된다? 원조 시장이라도 해야지. 시장도 무슨 돈 가지고? 없지. 그러니까 돈 받아 놓자 이거예요. 연면적 얼마 이상? 1000 이상. 착공 신고할 때 공사비 몇 프로? 1% 맡긴다. 1%. 그게 안전관리 예치금. 안 하면 어쩐다? 그 돈으로 시장이 대신한다 이 얘기입니다. 공사 감리는 스스로 읽어보시고 4번 사용승입니다. 대상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대상, 가성건축물. 그러니까 뭐가 없냐 물어보면 뭐가 없냐? 협의 대상이 없다. 협의 대상이. 신고 그러지 말고 아까 협의가 뭐라고? 국가나 지자체,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협의한다. 그러면 허가받거나 신고를 본다. 그런 거면 공사 끝나도 뭐 안 받는다? 사용승인 안 받는다. 두 번째, 건축주는 공사 완료한 후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하게 되면 동별 공사를 포함하며 건축물을 상용할 때는 감리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신청합니다. 자, 그걸 갖다 쪼개놨으면 첫 번째, 누구한테 신청한다?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두 번째, 언제 신청한다? 모두 끝나고 하는데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있으면 한 동 끝나면 동별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뭐 들고 갑니까? 감리 완료 보고서고 공사 완료도 첨부해라. 그럼 이제 2번, 1번. 허가권자 사용승인 신청 받으면 7일 내에 검사 실시하고 7일 내에 현장 나가서 현장 검사해야 돼요. 실시하고 검사 합격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에서 줍니다. 단 절에 가져가는 건축물은 검사하지 않고도 줄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건축주는 사용승인 얻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 사용했어도 안 되고 사용하게 했어도 안 돼요. 사용승인 받고 써야 돼요. 단 임시 사용승인을 받거나 기간 내 사용승인서를 안 주면 그때는 써도 괜찮아요. 처벌을 못합니다. 위법행위가 아니니까. 사용승인 안 받고 쓰면 위법행위가 처벌해요. 근데 기간 내에 안 줬다니까. 임시 사용승인 받았다니까. 먼저 쓰세요. 그때는. 이때 임시 사용승인가는 몇 년 이내? 2년 이내. 연장된다 안 된다? 된다. 대형 건축물 안방공사기에 긴급으로 연장된다. 연장 기간은 몇 해 몇 년이다? 그러면 1, 2, 3 생각. 1, 2, 3. 1, 2, 3이 뭐예요? 네, 롯데월드. 그 준공 났다? 안 났다. 언제 준공 난다? 앞으로 10년 후에. 근데 미리 쓰고 있잖아요? 임시 사용승인. 계속 연장. 준공 날 때까지. 언제 준공 난대요? 모르지. 그럼 연장 언제까지 한대요? 모르지.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시 사용 연장 기간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오면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온다고. 임시 사용승인가는 2년 이내라 돼. 연장은 1회 1년 이렇게 나온다고. 2년 이내라 돼. 연장은 1회 1년. 그것은 건축허가 제한. 거기서 나와요. 제한기간 2년이래. 연장 1회 1년. 임시 사용승인가 2년이래. 연장은 되지만 기간할 수 없음. 두 번째, 건축물이나 대지가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임시 사용승인합니다. 세 번째, 식재가 곤란한 시기에, 즉 나무 심기 곤란한 시기에 공사가 끝나면
준공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지. 나무 안 심었으면 다 끝난 게 아니지. 더 했지 나무 심어야 되니까. 근데 1월 말에 공사 끝났어요. 날 풀릴 때까지 기다리죠. 그건 아니지. 건물은 써야지. 그러니까 나무 심기 곤란한 시기에 공사 끝나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나무 심는다는 조건으로 임시 사용승인 해준다 이 얘기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자 건물 철거합시다. 철거는 뭐 하세요? 철거 신고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제한은 며칠 됐는데요? 며칠 신고하세요? 며칠 내? 30일 내. 그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기초,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특자시 특자 시군구. 그래야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청장이 건축물 대장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에서 누가 나온다고?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용도 변경, 대장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지, 도로에 관한 사항인데, 대지와 도로 파트를 달리합니다. 잠시 쉬고 갑시다, 그게.